나는 올해 40이 된 한 가정의 가장이다. 우리 집은 화목하다. 와이프와 사이도 좋고 아이들도 속썩이는 일 없이 착하고 공부도 잘한다. 하지만 나의 본가, 원래 집은 화목하지 못하다. 우리 부모님과는 사이가 틀어진 지 오래다. 너무 틀어져서 얼굴 보고 지낸 지도 오래되었다. 부모님은 건물을 여러 채 가지고 계신데 부모님 돌아가시면 유산이나 잔뜩 받을 생각을 할 정도로 사이가 좋지 않다. 그 이유는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었다. 어린 시절 우리 집은 아버지, 어머니, 나 그리고 남동생이 하나 있었다. 그 남동생은 생물학적인 동생이 아니고 법적으로 남동생이다. 내 나이 12살에 생긴 입양된 동생. 그 녀석은 공부도 그럭저럭하고 학교에서 애들 괴롭히는 것도 봤다. 본데 없이 잘한 티내는 그 새끼를 가만히 보니 내 입장에서는 딱히 칭찬받을 만한 일도 안 하는데 걔는 이상하게 부모님이 끼고 살았다. 어떻게 친자식보다 근본도 모르고 누구의 씨며 누구의 배에서 나온지도 모르는 놈을 나보다 더 부모님의 사랑을 갈구하며 관심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산 것은 중학생 때가 끝이다. 고등학교 때부턴 딱히 부모님께 잘 보이고 싶지도 않고 그저 내 인생만을 위해 살았다. 그래서 딱히 가족들과의 추억 이딴 건 없다. 그렇게 나는 성인이 되고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해서 살고 있다. 서로 안 보며 살았는데 여자친구가 생기고 결혼할 때가 다가오니 끊었던 인연을 이어야 되는 일이 생겼다. 상견례를 치르기 위해 부모님을 찾아갔다. 사실 와이프와 연애 당시 부모님이 두 분 다 돌아가셨다고 했다. 시간이 지나 결혼할 시기가 다가오니 더 이상 거짓말할 수도 없고 사실을 고백했다. 와이프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내 얘기를 듣고는 본인이 팔 걷어붙이고 우리 가족의 관계 회복에 나섰다. 그렇게 부모님을 찾아가게 되었다. 어머니는 너무 반가워하며 와이프를 꼭 안아주셨다. 그 모습을 보니 그동안에 분했던 마음이 조금은 사그라들었다. 그러나 문제는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무슨 벌레 새끼 보듯이 날 한번 위아래로 훑어보고는 방으로 들어갔다. 나와 와이프는 거실에 앉아서 아버지가 나오길 기다렸다.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고 어머니가 설득해 겨우겨우 똥 씹은 표정으로 나와 신문만 보고 있었다. 나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려는데 와이프가 내 손을 지그시 잡았다. 그렇게 굉장히 불편한 정막이 흐르고 아버지는 돋보기를 벗으시더니 그래, 지부모 꼴 보기 싫어서 나가더니 왜 다시 기어들어왔냐? 나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보기 싫은 거 인사하러 억지로 왔더니 한다는 말이 고작 처음 뵙겠습니다. 아버님, 저 그릇이랑 결혼 승낙 받으러 왔습니다. 저기 아가씨, 우리 솔직해져 봅시다. 승낙이 필요해 보여요. 어느 정도 얘기 들어서 알겠지만 서로 인연 끊고 살았는데 승낙 받으러 왔다. 내가 보기엔 집 한 채 내놔라로 보이는데. 나의 두 눈에는 눈물이 흘렀다. 슬퍼서? 부끄러워서? 절대 아니다. 억울하고 분노가 차올랐다. 어이구, 저놈 눈깔 봐라. 내가 사람 새끼가 아니라 어디 짐승 새끼를 낳았네. 아버님, 저희 집 안 해주셔도 돼요. 저희는 결혼하는데 부모님께 당연히 인사를. 저기 아가씨, 말 끊어서 미안한데 내 한마디만 하고 들어갈게요. 그래도 핏줄인데 집 한 채 해줄 테니까 결혼식 날 얼굴 보고 그 다음부턴 보지 맙시다. 여보, 손님 나간다. 아버지가 말을 끝내고
나는 와이프를 데리고 집을 나갔다. 형, 뭔데? 뭐긴 퇴근하고 오는 길이지. 옆에 누구셔? 안녕하세요. 저 그릴 씨랑 결혼할 사람이에요. 아, 형수님이시구나. 안녕하세요. 저는 피동우입니다. 그릴이 형동. 야! 누가 형수야? 나는 그 녀석을 거칠게 밀고는 와이프와 차로 갔다. 돌아가는 길에 한동안 와이프는 말을 걸지 않았다. 그렇게 결혼식을 치르고 약속대로 회사 근처의 40평대 아파트를 사주셨고 입주해서 살았다. 아이를 낳고 돌잔치가 되었다. 어머니가 오셨다. 와이프와 장인 장모는 반갑게 맞아주셨고 어머니는 우리 아이를 안고는 눈물을 흘리셨다. 어머님, 아버님께서는 안 오셨어요? 저 몸이 조금 아프셔서 못 오셨다. 그때 어머니의 전화가 울렸다. 아버지 전화. 어머니가 나이를 많이 드셔서 귀가 잘 안 들리시는지 통화음을 상당히 크게 키우신 상태였다. 우리 부부와 처가댁 식구들도 전화 내용을 들을 수 있었다. 어디야? 여기 그릴이 아들 돌잔치 왔어요. 누구? 그릴이 아들? 네, 우리 손자 돌잔치요. 거기는 뭐하러 가? 쓸데없이 그놈의 새끼가 자식 낳은 게 뭔 대수라고. 쓸데없는 짓 그만하고 얼른 와. 배고파. 장인 장모의 표정이 일순간 굳으셨고 대기실에서 말없이 나가셨다. 내 인생에 도움은 못 줄 망정 해방을 놔. 진짜 일도 도움이 안 되는 인간이다. 그때 멀리서 동우 새끼가 걸어왔다. 이젠 어머니도 꼴 보기 싫다. 그냥 그 집안 사람들 자체가 싫다. 나는 어머니를 밀쳐내고 대기실 문을 닫았다. 저 집안 인간들이랑 얽힐 일은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시면 유산이나 잔뜩 받고 손절해야겠다는 생각뿐이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다. 나는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정말 잘 됐다. 그런데 첫 끝발이 개 끝발이라고 날이 갈수록 사업이 어려워졌다. 그때쯤 와이프에게 아버지 건강이 안 좋다는 얘기를 들었다. 착한 마누라는 어머니와 연락을 하고 지내는 모양이다. 나는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시길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에게 전화가 왔다. 아버지가 유언장을 변경했다는 것이다. 아버지의 유언장 공증을 진행하는 변호사가 사실은 내 친구다. 아버지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 어떻게 바꿨는데? 건물이랑 토지를 동우에게 주시고 현찰은 모두 사회에 환원하신대. 씨발, 결국은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 빼내네. 싹 다 죽여야겠는데? 그리라, 일단 진정하고 내 말. 진정? 그딴 노인네 살아서 뭐해? 씨발 것들 다 죽여버리겠어. 나는 회사에서 나와 차를 타고 본가로 향했다. 가는 내내 화가 가라앉기는커녕 분노가 더 폭발했다. 그렇게 도착하고 차에 있는 골프채를 들고 집으로 갔다.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고 나는 그 집 현관 비밀번호를 모르니 골프채로 부수고 들어갔다. 집 안에 들어가 곧장 주방으로 갔다. 식탁 위에 칼이 놓여 있었고 나는 그 칼을 들고 방으로 갔다. 그런데 이미 부모님 두 분 다 피를 흘리며 죽어 있었다. 나는 도망쳤다. 집 밖으로 나오는데 그때 경찰이 들어왔다. 지금 이 상황, 경찰은 나를 체포했다. 친구놈이 무슨 일이 날까봐 미리 신고한 듯한데 사고는 이미 나 있었다. 그렇게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다.
현관 CCTV에 내가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장면, 칼에 묻어 있는 지문. 중요한 건 내가 들고 있던 칼에 혈흔이 묻어 있었다. 부모님의 혈흔, 물로 닦은 흔적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몰랐다. 피가 묻어 있을 거라고는. 하기야, 칼이 칼집에 꽂혀 있지 않고 식탁에 올려져 있었어. 마치 나보고 가져가란 듯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지. 나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증거들은 모두 나를 향해 있었고 평소 사이가 안 좋았다는 증언들도 쏟아져 나왔다. 나의 말은 아무도 들어주질 않았다. 그렇게 나는 존속살해죄로 감옥에 들어갔다. 아버지, 유언장은 왜 바꾸세요? 동우구나. 이거 그리리놈 겁주려고. 네? 겁을 준다니. 그게 무슨... 그놈 친구가 내 공증 변호사야. 내가 모르는 줄 알겠지. 둘이 내통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일부러 유산 안 물려준다는 식으로 겁 좀 주려고. 아마 지금쯤이면 그 녀석 귀에 들어갔겠지. 그놈 여기 찾아와서 싹싹 빌면서 정신 좀 차려야 돼. 에휴, 그래도 어쩌겠냐. 자식인데 다시 원래대로 바꿔줘야지. 아, 그럼 원래는 어떻게 하실 거였어요? 동우야, 그래도 그리리가 형이고 장손인데 6대 4로 나누어 주려고 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지. 6대 4? 6대 4? 제가 집 나간 그 새끼 대신 모시고 살았는데 어떻게 다 주지는 못할 망정 그리리 새끼한테 더 주신다는... 아니, 이놈이 아무리 그래도 형한테 말하는 싸가지가 그게 뭐야? 내가 그렇게 가르쳤어? 그딴 거 모르겠고 나한테 다 넘겨요. 안 그럼 다 엎어버릴 테니까. 뭐? 이 녀석이 길에 다니는 개새끼 데려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키워줬더니 주인을 물려고 해. 이제 보니 이놈 본색이 드러나는구나. 동우야, 너 왜 그러니? 아버지께 잘못했다고 해. 어서, 동우야. 그러니까 씨발 나한테 다 내놓으라고.